제가 한 예로 제 강남에서 잠시 그 빌딩 소장을 했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환자가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소방서 와가지고 저 확인서 하나 써주고 끝났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소방 자격증 종류 및 소방안전관리자 종류.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 댓글을 보면은 소방에 관한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안전관리자가 뭐냐? 책임 소재는 뭐냐? 자격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방시설 관리사는 뭐 이 기사하고 뭐가 틀리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 나름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 자격증은요, 기능사가 없습니다. 전기 기능사가 있고 많은 기능사가 있는데 소방은 기능사가 없어요. 바로 기사입니다. 소방설비 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두 가지가 나눠 있죠. 하나는 전기편, 기계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한 3, 4년 전에 한 2, 3년 됐을까요? 통합한다고 그런 뉴스가 좀 나온 적이 있는데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그런지는 몰라도 통합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요 상호의 자격증은 무엇이냐? 뭐 소방기술사가 있겠죠. 소방시설 관리사가 있겠고, 기술사와 관리사가 어느 것이 더 어렵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는 소방설비 기사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건물을 한번 보겠는데, 이 건물에 어느 건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와야 되고, 어느 건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와야 되고, 어느 건물은 2,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와야 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습니다. 지금 이건 자격증이에요. 요것은 요것 하나의 자격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뭐 500세대든지 2000세대든지 3000세대든지 뭐 5000세대든지 있습니다. 거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거기는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거긴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무엇이냐? 물론 아파트는 기사도 되고 어느 누구 소방에 관한 것 자격증이 있으면은 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이 수료증이 있으면 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떤 아파트든지 간에 아무리 커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려면은 2급이 되든지, 여기는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급이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3급은 또 뭐고? 소방안전원이에요. 지금 한국소방안전원, 옛날에는 소방안전협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전원에서 3박 4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 3박 4일 썼어요. 3박 4일 교육을 받으면은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 수료증을 줍니다. 그 수료증 가지고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됩니다. 아파트예요. 그러면 약간 좀 더 큰 빌딩, 거기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급은 누가 되느냐 하면은 이 분야 전부 다 1급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론 아파트도 할 수 있고 1급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두. 그러면 1급은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2, 3급은 3박 4일 교육을 받고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 수료증을 받는데, 1급은 6일을 교육을 받고 간단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약간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하면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빌딩, 조금 큰 빌딩이에요. 이런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쪽에도 다 1급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이건 또 무엇이냐? 큰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빌딩, 점포가 있는, 상가가 있는 대형 빌딩이 있어요. 상가도 많고 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1급이라든지 2급, 3급이라든지 소방설비 기사가 선임을 못합니다. 유일하게 이쪽이 못해요. 그럼 누가 하느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데 요것은 또 어떻게 취득을 하느냐면은 이렇습니다. 10일, 그러니까 2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한 주 받고 토요일 쉬고 그 다음에 또 월, 화, 수, 목, 금 10일을 교육을 받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론도 있고 실무도 있고 또 평가도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약간 요것은. 그러면은 여기에 합격을 하면은 10일 교육을 받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는데 그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근무는 이 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특급은요, 이 대우가 또 이제 괜찮습니다. 급여가 괜찮은 거죠. 근데 요런 과정이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요건 자격증 제도고 요것은 안전관리자와 관계된 겁니다. 제가 지금 대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서 나중에 어떠한 뭐 책을 보든지 또 이 소방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은 이 기본적 요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많이 물어봐요. 댓글에서 책임 소재가 어떠냐? 책임 소재 이렇습니다. 누가 주로 물어보느냐면요, 책임 소재를 2, 3급 방화관리자들, 옛날은 방화관리자였는데 지금은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이분들 여기는 물어보지를 않아요. 왜? 다 알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소방에 관한 그 3박 4일 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라든지 보조 2급은 안전관리자예요. 또 상급은 주로 상급입니다. 보조로 이렇게 오는데 보조 2급도 보조가 할 수가 있어요. 소방에 관해서는 책임 소재는 이렇습니다. 소방에 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하면은 1차적 책임은 그 빌딩이라든지 아파트 최고 책임자죠. 관리자, 즉 소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보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책임지거나 그런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 생활하면서 소방에 관해서 어떠한 사고가 나가지고 제 주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못 봤는데 뉴스에서는 봤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사람이 사망하고 이럴 때 어떠한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 됐을 때, 그것도 어떠한 그 유지관리에 미흡했을 때, 이때 사망사고가 나면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또 사례도 봤고요. 이 책임 소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데는 제가 한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사망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그런데 그 책임 소재도 사망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 최고 책임자 소장이라든지 방화관리자가 얼마나 성의껏 유지 관리했느냐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는다든지 또 펌프가 가동이 안 된다든지 이러한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부지런히 유지관리했는데도 이런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한번 계속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조사를.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예로 제 강남에서 잠시 그 빌딩 소장을 했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환자가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소방서 와가지고 저 확인서 하나 써주고 끝났어요. 네. 참고하시고요. 책임 소재는 최고 책임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있지 보조는 거의 책임이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그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누가 그 뭐 얘기를 할 때 이걸 기초로 해서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